네, 토막토막 경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청년층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고용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실태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청년 일자리 실태에 대한 고용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020년 청년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9.0%입니다. 이게 이제 2019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어떤 경제 충격이 있었지만 청년층의 실업률은 한 0.1%포인트 오른 것으로 이렇게 공식 통계상으로는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실업률 자체로만 보면 청년층의 구직난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실업과 함께 또 살펴봐야 되는 게 고용 아니겠습니까? 고용을 좀 살펴보면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청년 취업자 수가요. 2019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취업자 숫자가 18만 3천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이 정도로 감소한 것은 1998년 IMF 위기 이후로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실업률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취업자 감소폭은 최대다. 공식 지표가 가리키는 현실과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 현실 사이에서 뭔가 괴리가 발생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실업 지표와 현실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계청의 실업자 조건을 살펴보면 조사 주간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였고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다가 뭔가 좀 당장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된다든지 혹은 구직을 단념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알기 때문에 고용 보조 지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고용 보조 지표 3에 속하는 이른바 확장 실업률을 통해서 어떤 청년층이 느끼고 있는 현실과 공식 실업률 사이에서의 어떤 괴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장 실업률에는 어떤 두 가지 개념을 더 있게 끌고 들어오는데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라고 하는 것과 잠재 경제 활동 인구라는 이 두 가지를 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무엇인가 하니 취업을 해서 이제 취업자로 잡히지만 일하는 시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노동만으로는 자기의 어떤 생계를 온전히 책임질 수가 없고 기회가 있으면 더 일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재 경제 활동 인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족 중에 누군가를 돌봐야 된다든지 이러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저런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지만 하지만 이제 좋은 일자리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잠재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해서 확장 실업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확장 실업률을 통해서 살펴본 청년 고용 실태는 어땠을까요? 2019년까지 확장 실업률은요 22%대였는데요. 지난해에는 무려 25%, 그러니까 공식 실업률은 0.1%포인트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확장 실업률을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실업률이 무려 3%포인트나 급등한 겁니다. 그리고 공식 실업률하고 이 확장 실업률하고의 어떤 격차도 이전까지는 한 14%대였는데 올해 1월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니까요 17.2%로 더 이렇게 괴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그 숫자를 통해서 한번 어느 정도나 괴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청년 실업자 숫자는요 올해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에서 월 39만 8천 명 정도니까요 2019년 평균하고 비교하면 한 1만 2천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청년 잠재 경제활동 인구를 살펴보니까요 2019년에는 65만 7천 명이었는데 올해 1월 그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니까요 75만 1천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청년 잠재 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어떤 사실상 실업자인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어떨까요? 2019년에는 이제 10만 2천 명으로 조사됐는데요. 2020년 2분기 기준으로는 16만 8천 명으로 그 6만 8천 명, 거의 7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잠재 경제 활동 인구는 10만 명 가까이 늘었고 이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5만 명 가까이 늘었으니까
공식 실업률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취업에 있어서 그만큼 더 큰 상처를 받았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것을 확장 실업률 지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네요. 청년들은 왜 구직을 단념했을까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 대부분의 어떤 원인이 나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전공하고 맞는 일자리, 혹은 임금 수준, 혹은 또 이제 근로 조건, 그리고 또 일자리가 요구하는 어떤 경력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이제 단념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꿔보면 그만큼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노동시장에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일자리에 가기보다는 그냥 구직을 단념하겠다, 이런 선택을 했다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청년 대책을 세울 때에 이런 좀 더 풍부한 지표를 통해서 효과 있는 청년 어떤 일자리 대책 등을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특히 이 확장 실업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라든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같은 경우도 확장 실업률을 들어서 아직도 미국의 서민 계층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들이 고통이 완화될 때까지는 완화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그 정책 결정권자들도 좀 더 폭넓게 살펴봐서 효과성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청년층의 고용 실태에 대해서 실업률과 확장 실업률이라는 지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